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7월 26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7월 정강원 목사에 대한 선지자 사역 인정을 하자. 세 가지 큰 주제만 이래 내놨습니다. 교회가 대정부 국민장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이거죠. 대정부 국민장. 국가라고 하는 요소와 정부라고 하는 요소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죠, 국가. 대한민국이 국가고 문재인이 정부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다. 현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거 자체의 그 어떤 조직체, 국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대표 조직체, 그걸 우리가 정부라고 부르죠. 정부. 그런데 이 정부가 신앙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그 걸음을 정가원 목사가 누구보다도 이걸 빨리 알아채고 정부 투쟁을 처음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래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호응을 받고자 뭐 애로 쓴 것도 아니고, 그래 하다가 그것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정권하고 문재인 내시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돌린 것 자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문재인이가 그 여러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동계올림픽 축하를 하고 있다 하고 축하를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신용복 간첩이죠, 간첩. 우리가 그 간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정광훈 목사는 간첩의 두목인 위치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구속당한 신용복이, 그 사람을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락하는 그 표현한 거, 거기에서 하나 탁 마찰이 걸린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저런 말 해서 안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죠. 아무도. 우리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참, 정광훈 목사가 나중에 연단에서 신용복이 떠들어 사도 그 사람이 간첩이었는지 뭔지 행적이 어땠는지, 문재인이가 왜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게 뭐 문재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몰랐죠. 근데 거기서 딱 고리가 탁 걸리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또 하나 이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 2019년 10월 3일. 그때 이제 저도 꿈에 있다가 처음 정광훈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가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내 발로 능동적으로 한번 가봐야지, 한번 참석해봐야지 해서 들어간 거죠. 그때의 정광훈 목사도 광화문 집회를 처음 이제 대대적으로 열면서 그렇게 많이 쏟아 나오지 몰란 거지. 정광훈 목사. 그게 전환점이라. 응? 국민들을 대상해서 지금 문재인 내시 정부에 대한 이 저항운동을 어떤 접목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죠, 시발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문재인 쪽에서 정광훈에 대해서 어떤 견제, 정치적 압력, 탄압, 이런 요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년 뒤에 2020년 8월 15일이죠. 8월 15일. 코로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매체를 두고 정부가 대정부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정광훈 목사를 어떤 분해시켜 보려고 절호의 어떤 기회로 잡고 있는 2020년 8월 15일 날 집회.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2020년 8월 15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지만 그날 비가요, 코로나 전염병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 정부의 계획에 관계죠, 관계. 사탄의 관계, 마귀의 관계. 이거를 간파하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사람이 뭐라도 아무도 안 됩니다. 그때 버스로 차량벽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집회에 있는 사람들만 분리시켜 놨던 그 전략. 근데 비가 억수같이 왔단 말이야, 억수같이. 중국 사람이 대거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2명씩 3명씩 짝을 해가지고 그 집회 현장을 이리 휘짓고 저리 휘짓고 다니는 그 현장에 비가 억수같이 왔다니, 억수같이. 하나님의 눈물이라 하고 우리는 뭐 그렇게 외치긴 했습니다. 바로 그 비로 인해서 내시 문재인의 그 정권의 어떤 계략이 정가원 목사를 이렇게 그 완전히 대한민국의 어떤 코로나 방역에 최우선의 적으로 만들려고 하던 그 계략이 말이죠. 무너진 거예요. 좌절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행보가 작년까지 그래 왔으면은 교회가 8월 15일 날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러고 교회로 하여금 지금 예배 못하는 이런 내용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1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진행되면서 교회가 예배 못 드리도록 이제는 금년 지금 며칠 됐잖아요.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2주간 아마 그럴 겁니다. 2주간을 아마 뭐 계속은 아니고 그 대면 예배를 아예 폐지시키는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온다는 거, 여기까지. 그러면 교회가 이게 분명히 정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랑은 아닌데. 정가원 목사가 나설 때만 해도 이게 교회가 나서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그것도 참여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락하는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교회가 이거는 아닌데 전체가 다 이랬어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기서 계속적인 발표는 그랬습니다. 정가원 목사가 대정부 국민저항과 남북의 통일 문제, 이건 복임 통일,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해서는 세계 기둥청 건립, 물론 이 정가원 목사가 외치고 하는 행동은 행동이지만 여기서 별도로 분리의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 인류 문제에 대해서 정가원 목사는 선지자로서 이런 내용으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위치를 가지고 대정부 국민은 저항을 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 남북 통일 문제, 복음 통일을 외쳐서 이거는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인류 전체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세계 기독청, 요거 건립은 만주 땅에서 건립이 될 것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는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어저께 그렇습니다. 어제 25일 날 물론 24일 날 봤나요? 24일 날 지난주 7월 21일자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정가원 목사가 내가 여기가 여기 있습니다. 느하라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네. 느하라 TV에서 가지고 있는데 인권 및 종교 탄압에 대한 한미 국제 정적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미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이 사람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회장이에요. 인권위원회 회장인데 대표인데 대표. 이제 정가원 목사가 서면 정언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는데 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거 제출돼 가지고 지금 미 의회가 이걸 수용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국제 전화로 국제 화상 형식으로 인터넷으로 지금 회의를 하는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주일날 거의 뭐 하루 종일 이걸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뭐 하면서도 틀어놨고, 이 1시간 19분짜리라서 그리고 이거 대해서 이제 정영호 국민혁명당 정책의장이 뭐 설명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밑에는 이것도 분량은 높은데, 요 분량보다도 이 인터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이. 그리고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현재 정광훈 목사가 참 아무도 돕지 않는,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없는 이런 지경에 참 외롭게 걸어간다, 외롭게 활동한다. 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것을 요구하는 뭐 1000만인 가입, 뭐 당 회원, 뭐 인터넷 어플 가입,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이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러나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아주 깊게 북한하고 관계에서 헌법도 지금 수정하고 헌법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시키고 하니, 이 절차는 깊게 지금 진행시키고 국가를 완전히 대한민국이란 이 신앙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 그 신앙으로 이어서 전 세계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위치가 참 두고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거에서 이걸 뒤집는 문재인의 그 세력은 사탄의 세력처럼 그것이 눈에 확 드러나는 이런 때에 백신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여전히 문제를 잇고 있는, 문제를 아는 채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뭐 바보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참, 그런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지경에 바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제는 제가 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회장과 대표와 정광훈 목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흐름에 반전을 기하는 그 지금 일을 이렇게 시작했구나. 저는 그 7월 15일 날 우리가 발표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역사 정체성의 요지, 그 내용을 발표하고부터 앞으로 8월 15일 날 되기까지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우리가 종각 문제도 철거 문제도 있어서 이거 기도하면서 이제 8월 15일부터는 저는 이 정치 문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든지는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런 그 이제 하나의 기도 기간을 한 달 정도 기간을 두면서 이런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들을 때 이건 1시간 19분이니까 거의 80분에 가득한 80분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리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안에 내용을요 분석해야 돼요. 분석을. 이 실제로 신문에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여러 사람의 여러 가지 표현들, 여기 재판을 판사한 사람이 요즘 한 사람이 요 옆에 앉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잠깐만 이걸 좀 넓게 하면은 여기
제가 넣어놔. 여기 이 사람이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정진경 변호사예요. 정진경 변호사. 옆에서 정가운 목사가 말하는 그 내용은 그냥 저희같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자기 주변에서 일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진경 변호사가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판사적인 입장에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헌법 위배,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개인을 이렇게 법이락하는 이 테두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위장으로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그 정가운 목사에 걸어가는 걸음을 어떻게 탄압하고 아주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그 표현처럼 문재인이가 교활하다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그 이제 법률적인 용어거든. 법률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국가의 힘을, 공권력을 가지고 한 개인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 자체가 교활하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진경 변호사의 출연이 어제 인터뷰에서, 어제가 반 21일짜리지만은 어제 제가 보면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봤는데, 또 보고 하고 이랬는데, 이 정진경 변호사의 위치가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여기는 지금 그랜턴 뮤지엄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이 인터넷으로 한번 정가운 목사하고 직접, 그때는 기자 입장에서 한다 하고 그랬는데, 아마 거기 어떤 과장된 과장이 아니고 일종의 자기 그 명함이 기자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접촉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인권위원회하고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서 이 정진경 변호사의 위치가요, 정말 빠지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 본인이 직접 내가 한마디 하겠다면서 개입되고 한마디 하겠다면서 보충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인터뷰 내용이 되었다 이래 보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활용하지? 이 엄청난 내용을 내 혼자 안다고 해서 덮어만 날 수도 없고,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어제 방향을 좀 정했습니다. 제가 8월 15일부터 나름대로 하는 것 자체를 정치 분야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내가 농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주노조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데서 내가 지금 현재 자료를 옮기는 여러 가지 부분을 집중해야지 했는데, 이걸 보고 이 자료 이거 나도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거 목사들이 특별히 이걸 알아야 된다.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들이 해결해야, 또 교회가 해결해야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만드는데, 혼자서 저렇게 떠들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요소가 있어서 어떻게 알리지 하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8월 15일까지가 지금 3주 남았는데, 3주 이게 80분 분량의 녹취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등분을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는 3등분 녹취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등분을 이제는 그거를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 보려고 했고, 매주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일 저녁, 주일 낮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새벽, 여기 있는데 매주일에 이 3개를 다 똑같이, 지금도 뭐 거의 주일에 하는 거는, 지난 한 몇 주 전부터 주일에 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수요일 저녁까지 해서 막 하는 그 세트로 막 계속 보내는데, 8월 15일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30분 분량이니까 설명할 여력이 없습니다. 보내고 바로 다음부터는 이 30분 분량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여기서 이런 멘트가 왜 나오느냐, 이런 멘트에 대한 어떤 의미, 그다음 중요성, 우리 이거는 앞으로 미국 의회가 이걸 다루는 문제인데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미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니, 이런 것이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떤 정도의 자료를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6.25 사변 때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 그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되어지는 데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결정적으로 개입되어지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 그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대한민국 전쟁에 미국의 교회가 개입된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지.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전국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와 이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대표와의 그랜턴 유쌤이라는 이 대표와의 안보정책센터라는 것은, 이거는 미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정부입니다. 정부 기관의 안보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대표고, 또 아까 얘기했던 기자의 위치가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했던 직분의 하나의 내용인데, 이 정부 요원입니다. 미국 정부 요원.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심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노예에 있는 산하의 목회자 이 카톡의 자료는 이 전체 자료를 다 올려볼 생각인데, 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도 굉장히 어느들 이 돌아가는 거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성령님 역사를 찾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해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